안녕하세요. 한길한방병원의 이인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중에서 간 기능이 떨어질 때 항암 화학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약물을 사용할 때 간 기능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약물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된 뒤 간에서 분해되어 배설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약물이 잘 분해되지 않아서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약물이 우리 몸에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항암제도 마찬가지여서 몇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 배설되기 때문에 흔히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간 기능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항암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개 항암 치료하는 중간에는 혈액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간 기능, 신장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간 기능 검사에 대해서 먼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간 검사를 했다고 하면 흔히 간 수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AST, ALT, ALP, GGT 이런 수치는 정확히 말하면 간 혹은 담도 세포가 깨지면서 혈액 속으로 유입된 물질들입니다. 즉 간과 담도가 손상을 받아서 그 세포들이 파괴될 때 발생한 물질들이 혈액 속에 잔여하면서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수치는 간에 어떤 손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는 있지만 실제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에 대한 직접 지표를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간 자체의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로는 차일드 푸 점수가 있는데요. 이 점수를 책정하는 데에는 체내 알부민, 혈중 빌루루빈, 혈액 응고 시간, 복수와 간성혼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간의 합성능이나 대사능을 나타내는 수치들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로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잔존 간 기능에 따라 클래스 A, B, C로 나누어서 질병의 예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서 다시 간 기능이 저하될 때 항암화학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돌아와서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황달 수치가 높아지면 항암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총 빌루루빈 수치, 보통 황달 수치로 생각하시는 그 수치가 5.0을 넘어가면 항암을 중단하시게 됩니다. 대신 간 수치로 알고 있는 AST, ALT 이런 수치들은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적절한 수액 처치 등을 통해 교정하면서 항암을 진행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 손상과 간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되게 심한 간 손상은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간대사를 거치지 않고 신장으로만 배설되는 약물들도 있고 외국에서 진행된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총 빌루루빈 수치가 5.0이 넘어가더라도 용량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5.0이라는 수치가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환자분의 상태와 약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당장 진행해야 하는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괴로운 일입니다. 간 기능과 항암 치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항암 치료의 불안감을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길한방병원 이인희 원장이었습니다.